반갑습니다. 거두먹는 한자 애청자 여러분,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10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칠복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거나 혹은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씁니다. 이걸 칠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매로, 몽둥이나 매로 때리면은, 치거나 때리면 퍽퍽 소리 나죠. 그래서 엄두복입니다. 혹은 덩그를문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이거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럴 문자가 그럴 문자처럼 생긴 게 등에 붙었다 그래서 이 글자는 항상 글자 뒤에 등에 붙는 글자이기 때문에 덩그를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로 손에, 이건 손이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때리면은 퍽퍽 소리 나기 때문에 엄두복이다. 이 글자는 나자로 자기 혼자로서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다른 글자에 붙어서 글자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칠개. 자, 몽기자에다 칠복자가 붙어 있죠. 이 몽기자는 9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결성이라 그래서 끈에다가, 긴 끈에다가 다른 끈을 엮어서 서로 먼 데 있는 사람끼리 의사표현을 하는 그런 도구라 그랬죠. 그런데 이걸 엮다가 보면은 잘못 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중간에 고쳐야 될 때도 있고, 그럼 이걸 다시 풀어야 되는데, 꼭꼭 묶고 난 거는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손에 어떤 도구를 들고 탁탁 때리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때려서 끈을, 묶고 난 끈을 도구 들고 탁탁 때려서 조금 부드럽게 해서 다시 고쳐서 매야 되기 때문에 고치다. 용을 바꾸다 하는 뜻으로 씁니다. 음은 기가 아니고 개예요. 개. 개 하면 입이 열리죠. 그래서 다시 연다, 다시 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 그러면 양자는 이게 좋을 양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의 방법보다 좋게 고친다, 좋게 바꾸다, 고친다는 것을 개량, 개정, 이 정자는 정할 정자죠. 그래서 예전의 방법하고 달리 다르게 방법을 정한다. 그걸 법을 결정한다. 좋도록 고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표현해서 정하는 것을 개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 3번, 10개자 보면 문문자에다가 사획 총 10획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쓰는 걸 한번 써볼까요? 자, 문문자가 쓰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죠. 이게 10개자입니다. 그래서 이 문문자가 부수고 나머지 문문자 사획 총 10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글자를 보면은 문이 하나 있고 뒤에 양쪽 손이 이렇게 있죠. 양쪽 손으로 문 빗장을 끽 열면은 끽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음도 끼, 개. 중국어로 카이 그러는데 음도 개입니다. 객 소리 난다 그래서 열다라는 뜻 쓰면은 열개, 개점, 점자는 이것은 가게점자예요. 그래서 가게를 연다, 가게문을 여는 것을 개점이라고 그러고, 개발. 이 발자도 필발 드러낼 발자입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문을 열어서 다시 드러내게 한다. 혹은 새로운 생각이나 물건 등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을 개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개간한다. 자, 개간은 간자는 이 간자를 씁니다. 이 간자는 밭 일굴 간자인데, 개간은 문을 연다라는 것은 안의 내용을 본다, 볼 수 있다, 본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개간이라는 것은 문을 열듯이 보이지 않는 땅, 흙을 덮여 있는 것을 파서 안의 내용을 다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볼 수 있다. 그 땅을 뒤집어서 그 내용을 본다, 땅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 척자도 열척자예요, 열척자. 그래서 두 개가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땅을 새롭게 읽는다, 이런 뜻을 개척 혹은 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황무지나 이런 한 번도 쓰지 않는 땅을 새롭게 땅을 뒤집어서 읽는 것을 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다. 자, 문을 여는 것은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개업, 그룹, 업자는 일업, 영업이라는 뜻인데, 영업을 새로 시작하다. 영업을 시작하다. 그것을 개업이라고 해요. 그 다음 4번 볼까요? 4번 보면은 여기 진면자에다 각각 각자 들어가 있죠. 각각 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집이 이렇게 하나 있고, 발이 있고, 입구자리 있죠. 어떤 사람이 발로 자기 집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각각이라는 것은 발이 하나 나가고 또 뒷발이 하나 나가고 그래서 각이라고 그랬죠. 각각 발이 하나하나씩 꽁창 두 발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동시에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발로 들어서 들어오는데 객자도 이 열객자하고 우리 가다는 뜻하고 음이 두 개 붙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개와 가다에서 이 글자만 합친 거예요. 한자는 일자 이름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에 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 플러스 가가 음이 객이 되었다. 즉 밖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서 하룻밤 자기를 요청하거나 내가 이 집에 좀 오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객이라고 해요.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를 손이라고 그러죠. 손. 나그네 객. 객석 그러면은 손님이 앉는 자리. 자리석자입니다. 붙일 객자. 그 손님은 자기 집에 붙어 살라고 온 겁니다. 하루를 붙어 살든 이틀 붙어 살든. 그래서 붙어 살다. 쉽게 그러면은 그 집에 와서 음식을 먹으면서 붙어 사는 사람을 식객이라고 해요. 과거는 지나간 때죠. 자, 나그네는 길을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 집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고 길 가다가 잘 데가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 자거나 하룻밤 묵기 위해서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과거, 객령 그러면 지나간 해년자니까. 그래서 사람객,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이겠죠. 사람객, 정객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객이라고 그래요. 쓸데없다. 자, 지나가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처음부터 볼일 보러 오거나 그 집에 무슨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쓸데없는 사람, 자기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쓸데없다, 쓸데없는 사람, 지나가던 나그네는 별로 자기하고 별로 별 볼일 없고 쓸데없는 사람이다 해서 쓸데없다, 객기. 쓸데없이 부리는 혈기를 객기라 그래요. 다음 5번. 이 글자는 어려운 글자이긴 하지만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입구자에다가 뒤에는 객자는 나그네 객, 손객자죠. 입구자에다 구획, 전체 획수가 12획입니다. 자, 토하면 객하고 토하죠. 더, 예, 객하고 토합니다. 객. 손님은 자기 집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나가든지 주인이 나가면 먼저 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객하면은 혀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객힐 하면은 피혈자죠. 피를 토하는 것을 객힐이라고 그러고 혹은 달리 각혈이라고 합니다. 이 각자도 똑같이 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혀설. 자, 혀는 우리 입에 있는 혀를 이야기하죠. 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하고 음식을 씹지를 못해. 씹긴 해도 음식을 고루고루 목 안으로 집어넣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입구자에 이게 뭘까? 어떤 글자를 보면 이렇게 침도 나와 있어요. 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그려야 할까? 그래서 이거는 뱀의 입을 설명한 겁니다. 뱀의 입이 보면 이렇게 가닥이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침도 줄줄 흘리고. 그래서 혀설, 공획, 총 6획입니다. 쓰는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자를 쓰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글자를 대나무 조각에 쓰거나 안 그러면 비단에 쓸 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쓰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 주로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른손에다가 펜이나 도구를 글 쓰는 도구를 잡고 쓰는 종이나 비단, 대쪽 같은 거는 왼쪽에 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들고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가장 한자 쓰는 거는 기본이다. 이것만 아시면은 한자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획수는. 그래서 혀설 하면은 설단, 이 단자는 끝단자예요. 그래서 혀끝을 설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혀가 있어야 말을 하겠죠. 혀자 없으면 말 잘 못하니까 혀가 없으면 아예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다. 설전 그러면 싸울 전자니까 말싸움을 설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7번 은자를 볼까요? 이 은자는 말씀 은자에다 공획, 전체 치색 이렇게 되는데 이 은자가 전체가 부수기도 하지만은 낮자로도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걸 모두 다 우리는 제부수 글자 하나로도
부수고 제 뜻을 다하는 것을 제부수라고 그래. 이 제자가 모두 제자거든요. 그래서 전체 모두가 다 부수이다. 이걸 제부수라고 합니다. 제부수. 자, 여기 보면은 혀설자에다가 한일자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부수가. 말하는 건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혀를 내밀어서 요 한일자는 뭘까? 혀 끝에다가 바람 나가는 것은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필이라든지 댄립 같은 걸 여기에 딱 붙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필을 불든지 댄립 되면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은도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면은 혀가 앞으로 쏙 놉니다. 속에서 말이 밖으로 나날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혹은 말할 그래서 동사, 형사, 명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하면은 말과 행동을 언행이라 그러고 언쟁 그러면 이 쟁자가 다툴 쟁자거든요. 말로서 상대하고 서로 다투는 것을 언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언중유골 이 중자는 가운데 중 이슬유 뼈골자죠. 말 속에 말 가운데 뼈가 있다. 우리가 예사로 하는 말 중에 단단한 뼈가 있듯이 단단한 속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언중유골이라고 해요. 그냥 하는 말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걸 언중유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9번째 시간에 할 때 강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쓰면은 11액이고 뒤에 요거 대신에 입구자를 쓰면은 12액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번째 시간에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